이번 키워드 CCTV입니다. CCTV가 갑자기 왜 나온 건지 기사로 같이 만나보시죠. 네. 이재명이 청렴을 내세운 성남시청 내부 CCTV가 검찰이 말하길 이건 촬영이 안 되는 가짜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서 나온 얘기냐? 어제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정진상 전 실장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 공판에서 검찰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요. 다음 기사 좀 볼까요? 정진상 실장 측은 아니 CCTV가 있는데 어떻게 뇌물을 받았겠냐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그 CCTV는 작동을 안 하는 가짜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뭐 뇌물수수 특혜 제공 의혹을 지금 다 전면 부인했다라는 건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정진상 실장도 아니 시청 CCTV가 가짜였어?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어제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오늘 이제 재판에서 나온 것 중에 그 이제 시장실의 CCTV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CCTV 본인들이 가짜인 거 알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대국민 이제 사기극 중에 하나가 나는 시장실에다가 CCTV를 뒀다. 그게 사실은 그 가짜 CCTV거든요. 전혀 뭐 음성이고 뭐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장실에 최소한 시장실에 있는 CCTV는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냥 달려있기만 한 CCTV였고요. 그거를 어떻게 알았냐면 시장님 안 불편하시겠냐 한번 예전에 물어본 적이 있는데 정지상이 저거 안 된다. 작동 안 한다. 그렇게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네,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은 내가 안 그래도 이거 정진상 실장한테 걸었더니 아유 그거 작동 안 하는 거야 라고 정 실장이 얘기를 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또 한편의 주장인 거거든요. 김철현 위원님.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얘기를 누구 말을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정진상 실장, 뭐 김용 등등 쪽에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을 어떻게 다 믿느냐 주장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우리 검찰의 객관적인 수사 이 증거물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검찰이 제시한 자료를 따르면 관리 연번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CCTV는 보통 우리 시청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CCTV는 이것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네. 아닌지 아니면 촬영된 내용들이 제대로 저장이 되고 있는지를 항상 관리를 해야 되는데 비서실에 설치된 모든 CCTV는 관리 연번이 없었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관리가 안 되는 관리할 네. 필요가 없는 CCTV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가짜라고 하는 그 심정 굳힐 수밖에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사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동규 씨가 얘기하는 정진상 시장도 당시 알고 있었다는 거, 그다음에 이재명 시장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 결국은 그런 가짜 이제 CCTV를 달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그냥 밖으로 볼 때는 이런 거 있기 때문에 나는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좀 더 추가로 넣은 걸 보면 네. 민원인들이 정진상 실장을 찾아와서 상담을 할 때 자기들이 CCTV가 작동이 안 되는 걸 알고 네. 자기들이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따로 찍었다는 겁니다. 이렇다면 사실은 그 시청실에 있는 시청 비서실에 있는 CCTV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진상 실장이나 이재명 시장뿐만 아니고 일반인들, 일반 공무원들도 많이 알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거기다 최종적으로 볼 때는 성남시 비서실에 있는 직원들이 그 CCTV는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검찰에서 진술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 비서실에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도 저거는 작동하지 않는 CCTV이다. 네. 그리고 시청의 관리실에서도 전혀 관리할 필요 없는 관리 연번이 없는 CCTV이다. 그러면 사실은 유동규 저분이 얘기하는 게 사실은 더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죠. 근데 최 변호사님, 이게 지금 상황이 양쪽에서 뭐 CCTV가 가짜인 거는 뭐 팩트일 수 있습니다만 정진상 실장이 이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여부는 사실 이걸 또 어떻게 증빙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아니 지금 성남시장이 바뀐 지가 언젠데 성남시장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왜 하냐라고 비판했던 것 아마 시청자들 기억하실 겁니다. 네네. 알고 봤더니만 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성남시에 가서 무슨 컴퓨터 뒤지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네. 성남시장 실내에 있던 CCTV가 과연 진짜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취지에서 성남시장실과 인근에 있던 그것을 압수수색했다는 것을 오늘이야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진상 실장은 모른다라고 얘기하지만 뭐라고 하죠?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 유동규 씨가 이번에 대해서 CCTV가 있었다고 하니까 유동규 씨의 첫 반응이
피식 웃었다는 것 아닙니까? 피식 웃었다는 거. 진짜 본인도 그게 그 당시에 가서 그 CCTV 이거 시장님 불편하지 않으세요? 했더니만 야 그거 가짜야라고 직접 정진상 씨가 얘기했다는 것이죠. 결국 본인이 얘기했던 것은 CCTV가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그 자리에서 뇌물을 주고받느냐라고 했지만 오히려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 CCTV를 관리하던 직원과 설치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네. 적어도 그 성남시장실에서는 CCTV가 이른바 더미 가짜였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정진상 실장이 얘기했던 상당히 많은 사실이 사실상 신빙성이 확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제 재판부의 심증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미루어 짐작합니다. 재판부의 뭐 심증을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권 의원님.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 자체가 다 변죽입니다. 아까 이제 앵커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그럼 CCTV가 진짜거나 가짜거나 그것 자체가 2013년부터 14년 사이에 3천만 원 뇌물을 준 근거가 됩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네. 주장하는 측의 어떤 말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의심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것 자체가 사실은 어떤 범죄 혐의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왜 변죽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원래 처음에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을 기소할 때 뭐였습니까? 대선 경선 자금 불법 수수였습니다. 네. 근데 그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와 관련해서도 유동규 본부장의 주장만 있을 뿐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요. 검찰 사실 실력이 있지 않습니까? 유동규 본부장에게 돈 간 거는 한 1년 만에 찾아냈습니다. 입증도 해서 네. 유동규 본부장이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죠. 근데 지금 재작년 1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검찰이 이렇게까지 다 털탈 털고 경기도청에는 검찰이 아예 상주까지 하면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도 하는데 이제까지 지금 2013년, 14년에 CCTV가 있었다는 둥 아닌다는 둥 이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려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때도 배임 혐의까지만 되고 뇌물은 없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매우 정치적으로 검찰이 움직여 왔다는 걸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고 이 역시도 물론 사실관계는 따져야겠지만 이거 자체가 그간 민주당에 제기되었던 문제의 핵심은 아니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누구 말이 맞느냐 하는 신빙성의 문제인 것이죠. 이건 변죽 맞습니다. CCTV가 있는지 여부가 공수 사실을 입증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누구 말이 맞는지에 대한 가림에 있어 가지고는 상당히 중요한 재판부에 심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지금 권지웅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아주 뭐 작은 부분이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정진상, 김용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미 이 천화동인 1호에 대해서 400억이 넘는 돈에 대한 뇌물죄로 기소가 된 것입니다. 지금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대해서도 그 부분에 대한 기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돈과 관련해 가지고 경선 자금 얘기는 어디 가고 무슨 3천만 원 주고 받느냐. 어제는 그 쟁점 자체가 3천만 원에 대한 쟁점이기 때문에 그 재판을 했는 걸 가지고 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결국 경선 자금과 관련되는 재판은 벌써 이미 진행되어 왔고 네. 나머지 지금 뇌물과 관련해서 3천만 원 뇌물의 얘기를 하면서 CCTV가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CCTV가 있었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그것이 이른바 공갈포다, 덤이다라고 얘기했다는 점에서 정진상의 말보다는 유동규 내지는 객관적인 말이 맞다라는 심증 형성하는 데 상당히 영향이 있다는 그런 말인 것이죠. 네. 권 의원님 짧게. 네. 일단 말의 신빙성으로 치면 유동규 본부장이 완전히 말을 뒤집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수사했을 때랑 네. 어느 시기가 지나서 완전히 자신의 말을 뒤집은 사람으로서 되려 신빙성은 더 없다고 볼 수 있고 지금 일단 CCTV가 가짜인지 아닌지도 가짜라고 주장하는 검찰 측과 유동규 본부장의 주장이 있을 뿐 네. 법원에 의해 인정된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니 지금 이 모든 CCTV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 정진상 실장의 첫 재판에서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뭐 김용 전 부원장 지금 공판 진행되고 있고 정진상 실장도 이제 어제부터도 이 공판이 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결국은 공판에서 얘기가 나오는 하나하나 뭐 양쪽의 뭐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이런 얘기 하나하나가 신 의장님 네. 앞으로 계속 더 나오면 더 나오지 덜 나오진 않을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깝깝한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저는 CCTV 논란을 보고 좀 되게 이거 검찰이 딱 준비를 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준비했다? 정진상 실장 측에서 CCTV 문제를 놓고 이걸 놓고서 우리가 어떻게 뇌물을 받을 수 있냐라는 얘기를 이미 예상했을 거라고 봤고 그 예상을 했기 때문에 바로 CCTV는 가짜였다라는 걸 바로 치고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검찰 수사의 과정에서 어떤 내용들, 어떤 증거물을 갖고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제대로 내용들을 볼 수가 없었던 과정들을 우리가 봤는데 네. 이런 CCTV의 문제를 놓고서 이제 모든 언론사들이 이제 정진상 측 또 이재명 측의 어떤 이야기들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이제 식의 어떤 언론들이 또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면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검찰과 언론 이 양측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어떤 정치적 공세가 이루어지는 것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것은 아까 우리 최진영 변호사님도 말씀하셨고 권지웅 위원도 말했던 것처럼 사실은 그 사건의 본질이 아닌 변죽이거든요. 이 변죽을 통해서 사건의 본질인 것처럼 어떤 이제 국민들의 여론을 호도하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이제 정치 검찰, 여론 검찰의 어떤 행태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최 변호사님 저는 이 짧게. 부분에 대해서 정말 뇌물죄가 네. 얼마나 은밀하게 이루어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입증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입증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무슨 뭐 검찰이 정치 검찰이 언론과 짬짬이해서 무슨 야당 탄압한다는 프레임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검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재판에 다 공개되고 있는 겁니다. 재판에서 주고받는 대화를 언론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검찰로부터 무슨 소스를 받아서 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뇌물죄 공공연하게 서로 주고받는 케이스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정도로 지금 주고받았다는 것은 그 사이에 얼마나 은밀하게 하다가 이제 대담하게 시장실에서까지 주고받았다는 점에서는 정말 천인공노할 범죄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거를 어떻게 비호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CCTV 있는데 뇌물 받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바로 구속됐지 않습니까? 검찰에서도 오늘 법정에서 얘기했는 게 이미 이 부분은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에 CCTV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뇌물 받을 것일까 항변을 했는데 네. 그 부분이 이른바 가짜 CCTV라는 것을 입증했는 자료를 들이댐으로써 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으로써 이미 사실이 밝혀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짧게 네. 권 의원님 짧게. 근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그 혐의가 사실로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3천만 원 받았는지 지금 저희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저희의 주장을 누군가를 비호한다고 말씀하시다니 그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어쨌건 근데 이재명 대표의 기소에서 뇌물 혐의가 빠졌다는 것 자체가 검찰이 이제껏 어떤 직접 사실로 뇌물은 없고 제3자 뇌물로 있었죠. 그건 이제 성남 FC와 네네. 관련된 것이고 대장동과 관련해서 돈 받았을 거라고 봤는데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도 역시 좀 더 따져봐야 될 건 있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 다 지금 공판 재판 중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 공소를 하고 그리고 재판으로 들어가서 나온 얘기인데 공소장 관련해서 또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음 기사 좀 보겠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김만배 등 민간 업자한테 무자본으로 개발하는 거를 용인을 했다라고 공소장에 이 혐의 관련한 내용을 좀 추가를 했습니다. 네, 공소장에 지금 기재를 했다라는 건데, 네, 다음 기사까지 좀 마저 보고 얘기를 이어가 볼까요? 그리고 같은 얘기긴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 당시에 자본이 없는 김만배 등의 수천억의 배당 이익이 가게끔 이거를 인정을 해줬다. 뭐 내부에서 밀어줬다. 뭐 이런 취지인 겁니다. 공소장의 혐의 내용이 15쪽이 지금 추가가 됐습니다.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공익 더 갖고 올 수 있는데 이거를 포기했다. 그러니까 배임에 관련하는 지금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정황을 좀 더 보강을 했다라는 건데, 근데 사실 이게 검찰이 공소장 내용을 좀 추가를 했다라는 게 이거는 약간 양쪽으로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를 좀 더 올가맬, 좀 더 구체적인 뭔가 정황 증거를 찾았다라는 거고, 또 반대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아니 앞선 대장동 기소도 늦다 그랬는데 그때 다 끝난 게 아니었어.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 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너무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재명
당시 시장이 이제 이 문제를 놓고서 어떻게 판단을 했었을까라는 것들은 지금 수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인데 네. 가령 이제 9천억이라는 이제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것, 3,400억의 PF 대출을 하는 것, 그리고 나 차입금으로 5,600억 무이자 조달하겠다라는 이 사업 계획서를 놓고서 사실은 저도 이제 도의원을 하면서 이런 어떤 하나의 사업 계획서들을 저희가 자료를 받고 그 네. 내용들을 분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상식적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과정과 내용들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대장동 사업에 대한 어떤 부적절하고 어찌 보면은 탈법 여지가 충분히 보일 수 있는 내용들은 사실은 다시 반려하고 내용들을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직의 역할이죠. 그런 면에서 아마 이런 부분들을 검찰이 지금 이제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후에 이것이 법원을 통해서 판결을 통해 사실 확인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네. 매우 부적절한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좀 부적절한 내용이다. 김철현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대장동 개발에서 핵심적인 게요. 그 이재명 성남시장이 최종 결재권자입니다. 두 번째는 이 천하동인을 했던 우리 그 김만배 씨가 1억 원을 투자해서 가져간 금액이 한 2천억 원 정도 돼요. 네. 이게 부당이익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최종 결제하는 데 있어서 가려면 보통 우리 사업권자, 민간 사업자들의 어떤 계획서를 잘 봐야 되는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9천억 원 정도의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3,600억 정도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나머지 5,600억은 차입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이 민간 사업자가 성남시로부터 확실한 사업자로 지정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거든요. 그게 안 되면은 은행이라든지 이 우리 사람들이 빌려줄 일이 전혀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대로 진행된 정황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게 보면은 그 각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인허가들이 그대로 진행이 됐다는 거거든요. 각종 네. 인허가 그리고 이 사회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을 통과시킬 때 이 수천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단시간에 그리고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강행하면 되느냐 하는 그런 반발도 계속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묵인과 그리고 용인과 그리고 김만배라고 하는 특정 사업자를 밀어주게 하는 게 아니면 되지 않는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볼 때는 이거 5,500억 정도가 그때 뭐 공원을 만들고 터널을 만드는데 들어갔기 때문에 공익은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 그 5,500원이 들어가서 공원하고 터널이 만들어진 덕분에 땅의 가치가 올라갔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이 수익 배분을 민간하고 공익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새로 해야 되는데 거기서 빠졌다는 거죠. 네. 지금 여기저기 지금 다 손을 들고 계시는데 발언 안 하셨던 일단 요 사안 관련해서 네. 최 변호사님 짧게.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 주식시장에서 무자본 M&A 이것이 사기, 배임 횡령으로 이어지듯이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번이 그 무자본 투자를 통해 가지고 엄청난 이익을 몰아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배임 횡령이 있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성남 시민 입장에서는 이거는 사실 내가 성남시 주식회사라고 한다고 하면은 주주로서 이거 그냥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납득하기 어려운 겁니다. 네. 권 의원님 30초만. 네. 30초. 저는 사실은 대장동 건만 보니까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예를 들면 부산 LCT 같은 경우는 4조 이상 이익이 났어요. 그리고 대장동 건의 경우에도 땅에 대한 지분을 대장동 일당이 꽤 많이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컨소시엄을 하나은행이랑 맺어서 진행을 했는데 그것 자체를 배임이라고 걸 수 있을까?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네. 지금 굉장히 뜨겁네요. 일단 배임 혐의 자체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